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등산이 내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를 두고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순천시가 규정도 지키지 않고 허가를 내줘 논란입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무등산 지질공원이 내년에 재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네스코 지질공원 전문가들이 무등산을 찾아 현장 심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광주와 전남의 지자체들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인증에 성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화순 공룡 화석지 등이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린 무등산권 지질공원, 입석대 등 지질명소 20곳과 중록원 등 역사문화명소 42곳이 지질공원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무등산 권역의 세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북구 청풍마을에 지오 빌리지를 지정하기도 했고, 또 마을 내 16개 업체를 지역 파트너십으로 협약 체결도 했었고요. 유네스코는 세계 지질공원에 대해 4년에 한 번씩 재인증 심사를 진행하는데 무등산권 지질공원도 올해 첫 재인증 도전에 나섭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 2명이 광주와 담양, 화순을 둘러보며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9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고인돌 유적지 등 무등산 권역의 지질 역사 문화와 지역 주민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학술 연구 부문과 지역 경제 활성화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로컬 푸드 관련된 것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실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우리가 모아서 이번에 대비를 또 열심히 했고, 여기에 국제협력 강화 등 유네스코가 요구한 5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현장 심사가 완료되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개최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재인증 여부가 최종 발표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육청이 다시 추진 중인 방학 중 무상급식 사업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추진 중인 무상급식 협의체는 전시행정이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교육청이 요청한 협의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앞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했다가 전교조 등 단체가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이 지역은 심한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종일 흐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문도와 초도, 남해서부 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파도는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양식장 등 시설물 잘 살피셔야겠고요.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구름대를 몰고 오면서 현재 우리 지역 완전히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인데요. 태풍이 지나는 오늘 오후 들어서는 좀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다시 한여름으로 돌아간 듯 날이 정말 더웠죠. 오늘 기온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단 5,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별로 준비하고 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는 건 내년 1월 1일. 자치단체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부금의 30% 수준으로 되돌려줄 답례품을 꾸리느라 정신없습니다. 신안군은 다양한 농수특산품을 비롯해 리조트 숙박권, 관광권, 심지어 벌초 대행 서비스까지 답례품으로 준비 중입니다. 섬마다 특색 있는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흑산 홍어, 그리고 전복, 우럭, 민어, 광어, 천일염. 농수특산품이 마땅치 않은 목포시는 관광과 수산 1번지를 앞세워 답례품을 준비 중입니다. 김 등 목포에서 가공된 식품과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어떤 관광 상품권이나 또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같은 이런 또 좋은 상품들을 목록을 개발을 해서 우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여수시 등 전남 4개 시군은 아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응하는 별도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어려운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결같이 준비에 나섰지만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도시민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제도 명칭과 달리 고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향한 기부 역시 가능해 사실상 단순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한 답례품 쇼핑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 서로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제도는 똑같기 때문에 특색 있는 답례품 싸움이라고 생각. 출향민이 고향에 애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타 지역 향후회 등을 향한 적극 홍보 행위는 금지돼 있는 것. 관할 이외 다른 지역에 집중될 광고나 홍보 예산에 비해 기부 금액이 미미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점. 무엇보다 빈익빈 부익부, 시군별로 천차만별일지 모를 기부금 규모 양극화 가능성은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장성군은 다음 달 8일부터 16일까지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열어 강변에 장식한 천일홍과 백일홍, 핑크뮬리와 함께 전시와 문화공연 등 30여 개 행사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됐는데 이번에도 재확산을 우려해 대규모 무대 행사는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녹색 축산육성기금 대출금 원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상환 유예 대상은 축사시설 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받아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축산농가와 농업법인으로 전남 도내에는 128개 농가가 해당됩니다. 전남도는 녹색 축산 육성기금을 통해 축사시설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업자 등에 연 1% 금리로 30억 원까지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민원과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서는 묘지 바로 옆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순천시가 규정도 지키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솟아오른 두 봉분이 태양광 패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존의 묘지와 통하던 진입로도 안쪽까지 들어선 태양광 패널이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현행법상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때 묘지와 이격거리를 두거나 인근 묘지 주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순천시가 토지 주인의 신청대로 묘지 옆에 설치 허가를 내준 겁니다. 부모의 묘지 앞까지 들어선 태양광 패널 앞에서 아들인 박대순 씨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이가 몰래 이렇게 만드는데 어느 자식이 보다도 땅을 주고 황목으로 목구멍에서 피가 납니다, 이거.
분쟁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와 마을 사이의 최소 직선 거리는 295m로 의무 거리 기준인 300m를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순천시가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허가 당시 해당 부지가 직선 거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고 해명하면서도 이후 사업자가 300m 이격 조건에 맞춰 부지 면적을 축소시켜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박 씨는 부당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m를 쉽게 해서 축소를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데 지금 이 신법은 500m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를 하고 계속 위법을 하고 있다는 거지. 한편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 조사에 나섰던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이격거리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MBC 보도 이후 지방의회별로 속속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내용이 제각각이라 여전히 투명한 공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12대 전남도의회 61명의 최초 겸직 현황 신고서입니다. 이현창 도의원은 건설업체 부장을 맡고 있고 연 2천여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최근 게시한 겸직 현황에는 이 의원의 겸직 사실이 빠졌습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안전건설 소방위원회로 정해진 뒤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해 건설사를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위 어디 배정될지 몰라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안건수로 배정된 다음에 바로 준비를 했었고. 해남군의회에서도 겸직 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줄줄이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거나 겸직하는 직위에서 물러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그 개인 업무하고 이렇게 중복될 수 있으니 이게 표적 사유가 돼서 그래서 바꾸시는 걸로 권유를 드린 거죠. 겸직 현황 공개는 선출직 지방의원들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겸직 현황 공개 수준은 제각각입니다. 전남도 의회와 무안군 의회는 겸직 중인 의원들의 직위만 형식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보수 수령 여부는 물론 보수 액수까지 공개하는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똑같은 지방자치법을 근거 삼아 겸직 현황을 공개하는데 지방의회별로 고무줄 잣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보수 부분은 이번 공개 사항에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정보 공개 요청이 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지나도록 아직까지 겸직 신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들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동광주와 산허를 잇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이 전국 고속도로 서비스 등급에서 낙제점을 받았는데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호섭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량 조사 결과 호남고속도로 광주 4개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최하점인 F를 받았는데 정체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은 다른 구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수준 등급이 낮은 이유는 정체가 심각했기 때문인데 광주를 통하는 구간은 지난해 하루 평균 10만 7천여 대가 통과하며 정체를 빚었습니다. 작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와 그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형 연료 운송을 맡은 도급업체 대표는 지난 2월 담양군의 한 회사 소각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남 거제는 휴가철이 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납니다. 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버려지는 동물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송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맣고 작은 몸집의 어린 강아지가 우리 안에 움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제시 칠천도의 한 공원에서 강아지 3마리가 한꺼번에 구조돼 보호소로 옮겨왔습니다. 울타리 가까이 사람이 다가서자 앞발을 치켜들고 꼬리를 흔들며 반깁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강아지들은 보호자들이 이사를 떠난 거제시 둔덕면의 한 주택에서 구조됐습니다. 거제시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23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지난 2019년 1,039건, 2020년 1,420건, 2021년 1,226건, 올 들어 지난달까지 761건으로 해마다 1,000여 마리 이상 구조의 손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 방문객들이 많아지는 5월에서 8월까지 구조 건수가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관광객분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장소, 펜션 쪽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가 워낙에 그런 쪽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구조를 많이 했었고. 동물 등록제가 지난 2007년 시행됐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여전합니다. 내장된 인식칩에 보호자의 정보가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입양하면서 새로운 보호자의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거제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수용 능력이 240여 마리로 길게는 2년 이상 돌보기도 하지만 안락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나 SNS 등을 통하여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 유기동물은 모두 12만여 마리로 보호자의 무책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반려동물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광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수업인 미래세대 소통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싹 자치교실과 중고등학생 대상인 진로 체험은 올해 상반기에만 29개 학교에서 1,4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새싹 자치교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체험하게 하고, 청소년 진로 체험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책 제안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태풍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비는 내리지 않겠고 종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거문도 초도와 남해서부 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파도가 최대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양식장 등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구름을 몰고 오면서 현재 우리 지역 완전히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는 오후부터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다시 한여름이 돌아오는 날이 정말 더웠죠. 오늘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래도 날은 덥겠습니다. 강진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도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6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